이렇게 나오니?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3페이지에 풀이할 문항 번호부터 체크해 봅시다. 24년 초고 2-2 수학 후 중간 기출이고 13번 해야 되겠죠? 네. 14번은요? 해야 돼요. 네. 15번은요? 해야 돼요. 이건 좀 무난한데 그래도 보자. 16번은요? 해야 아까 고 했고 그 다음에 17번은요? 해야 돼요. 해야 되고 18번은요? 해야 돼요. 하겠습니다. 자, 막상 보면 우리가 아예 모르는 문제는 사실 한 문제밖에 없어. 그게 13번입니다. 한번 보죠. 어쩐지. 그래서 쌤도 뭐야 13번에 갑자기 이걸 낸다고? 얘를 좀 뒤로 옮겨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그런 문제는 항상 있어요. 자, fx가 절대값 x-입니다. 그럼 이 fx가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면 분명히 뭘 나누어서 생각하겠다는 거고 구간 나누어서 생각하겠다는 거다. 그쵸? 그러면 이 fx는 분명히 x가 2 이상일 때는 x-2의 식을 그대로 쓰되 x가 2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을 쓰겠다. 그런데 있잖아 문제가 리미트 x가 2로 가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럼 2 플러스랑 2 마이너스로 분류하겠다는 생각이죠. 근데 문제는 얘가 2로 갈 때 fx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f의 x-k가 등장해요. 그럼 얘는 지금 x 대신에 x-k가 들어가는 거니까 기준이 되는 값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2에다가 얼마만큼 보탠 숫자가 k만큼 보탠 숫자가 되겠죠. 평행이동됐다라고 봐도 되니까. 그래서 이 극한을 처리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여줄 테니까 잘 정리해 봅시다. 어쨌건 간에 여기에서 f의 k 플러스 2라는 함수값을 뺐을 때 자, 이 주어진 극한의 형태가 얼마나 그랬냐면 마이너스 1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얘를 쌤 뭐 평행이동을 통해서 적당히 설명을 해도 되긴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미적분 개념을 좀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수로 때려 받겠습니다. f의 x-k면 여기 절대값의 x자리에 그대로 x-k가 들어가면 되니까 이 식을 먼저 극한의 형태로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x가 현재 2로 가고 있을 때 분모에는 x-2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절대값에 x-2-k의 절대값이 생겨요. 그죠? 그러고 나면 f의 k 플러스 2는 이 자리에 k 플러스 2가 들어가면서 상수항 2가 사라지게 되고 무슨 값 k만 남게 되냐면 절대값 k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절대값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자는 k가 되는 거겠지. 만약에 k가 없었다면 2 플러스로 갈 때는 2 마이너스로 갈 때 빨리빨리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잖아. 그쵸? 그럼 이제 이 생각해보자. 지금 현재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은 그 x 값이 2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올 거고요. 맞아요? x 값이 반대로 2 플러스 k보다 작을 때는 부호를 바꾸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k 이렇게 튀어나올 거야. 됐니?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지금 분명히 두 개의 값의 형태로 얘가 튀어나오긴 할 건데 우리가 극한값이 지금 마이너스 1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얘 케이스는 2로 갈 때 무슨 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좌극한을 따져야 돼요. 그럼 2로 갈 때 우극한에 대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2 플러스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분자에 있는 이 절대값은 이 x값이 어쨌든 2보다는 조금 어떤 값이니까 큰 값이니까 그대로 풀릴까 부호를 바꿔서 풀릴까 그대로 풀리면서 x-2로 풀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그쵸? 이렇게 그런데 내가 얘를 x를 2 플러스로 보내는 우극한에 따져보려고 하니까 그래 알겠어. x는 2보다 조금 큰 값으로 가기는 하는데 문제는 2보다 조금 큰 값으로 간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식의 부호 판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k 값의 부호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뒤에 어차피 무슨 값 k가 있으니까 절대값 k가 있으니까 얘도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k 값이 만약에 0보다 클 때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 치자. k가 양수면 이 절대값 k는 그냥 나오겠다. 그치? 그리고 k가 양수라면 얘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
기준의 값이 k가 지금 양수가 되니까 이보다는 어떤 값이 된다? 큰 값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쉽게 생각해서 얘가 지금 양의 값을 가지니까 k가 양의 값을 가지니까 x가 2 플러스로 갈 때 여기 들어가는 이 절대값의 식은이냐? 절대값 x-k가 1이라면 한 3 정도 되는 것 아닐까? 이해하겠어? 그럼 2 플러스로 갈 때는 얘 부분은 양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음수가 되니까 뭘 달고 나와야 될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생각이야. 존나 어렵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는 얘가 부호변화가 생기는 기준의 값이 2보다는 훨씬 큰 값에 있을 거기 때문에 2 플러스로 갈 때는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이 분명히 무슨 수가 되는 거냐면 음수 표현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에요. 이해 안 되면 k가 0보다 큰 1 정도의 숫자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x가 2 플러스로 갈 때 x-2분의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k에 다시 얘가 그대로 k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k 되면서 평평 없어지겠네. 위아래로 약분되는 식의 극한값에 대해서 극한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극한일 때 분명히 여기 있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인 거 성립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좌극한도 원래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좌극한을 확인을 하러 간다 치더라도 x가 지금 이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해도 어차피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은 얘는 부호가 양수가 될까요? 음수가 될까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x-2가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분명히 부호가 마이너스인 값이 돼. 그런데 거기에다가 양수 k를 빼고 있으니 얘는 당연히 무슨 수가 된다? 여전히 음수가 된다.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k 뺀다고 했을 때도 얘가 지금 2로 갈 때 좌극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얘는 x-2분의 이 알맹이에 있는 식이 어차피 음수되는 건 똑같으니까 극한값도 달라지지 않는 상태로 쭈룩쭈룩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1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거. 자, 그래서 k는 0보다 클 때는 이러한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 이제는 k가 음수일 때를 볼 건데 첫 번째 케이스 k가 양수일 때고 그럼 k가 음수인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x가 이제 2 플러스로 갈 때 또다시 극한을 따져볼게요. 그럼 지금 x-2분의 절대값 x-2에 자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절대값 k가 되고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x-2분의 k가 이번에는 음수야. k가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요 x-2에 대한 절대값이 분명히 x-2에 대한 값은 x가 2 플러스로 갈 때 0보다 조금 큰 값이 될 건데 거기에서 어쨌든 음의 값을 빼고 있으니 얘도 부호가 뭘 수밖에 없고 플러스일 수밖에 없고 그럼 얘는 자명하게 무슨 수가 되냐면 양수라 판단할 수 있죠. 얘는 양수니까 그럼 그대로 식이 풀려 나오면서 x-2-k로 나오게 될 거고 k는 이번에 음수니까 부호 바꾸면서 마이너스 k로 나올 거라서 앞에 마이너스랑 만나면 플러스 k 되면서 찌릿찌릿 없어지겠다. 그치? 그럼 얘 극한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1이라는 값이 현재 마이너스 1이랑 같을 리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k가 음수일 때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가능한 경우는 k가 무슨 수이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로 정해지는 거고 그럼 k가 양수인 상황에서 가능한 정수 k의 최소를 정하라는 거기 때문에 정수 k의 최소는 얼마가 되는 거다? 1 되는 거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3번은 어쨌든 쉬운 내용의 문제는 절대 아니었어요. 잘 알아놓으시고. 그렇죠? 이거 뭐예요? 근데 이거 오늘 나중에 올려주세요. 오늘 전에 바로 올려줄게요. 요즘은 좋겠다. 카톡에 보낼 거예요. 나중에 카톡 여기까지 된 거야?
4번으로 가봅시다. 끊을 필요가 없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어떤 차이가? 서부 시험지랑? 그치. 조금 어렵게 나와. 그리고 얘가 지금 뭐 항상 수투 시험이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한 4, 5년 전에는 모든 수투 시험이 효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모의고사 문제를 다 넣어가지고 어렵게 나왔었는데 한동안 한 2해, 3해 동안 이게 수투 시험지인가 할 정도로 쉽게 나오다가 작년에 조금 이렇게 어렵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일 거야. 우리 선배들 잘해서. 아싸. 내 친구들도 잘하죠. 네? 친구가 없어요. 아 친구가 없어. 나만의 친구 안 해줘가지고. 자 14번 봅시다. 14번도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후딱후딱 해볼게요. 곡선 y는 x 제곱 위의 점 p t, t 제곱입니다. 먼저 여기는 이 p라는 점에서 접선을 L이라고 하겠대. 그러고 나서 이 접선 L의 무슨 절편을 얘기하냐면 x 절편을 xt라고 하겠대요. ft라고 하겠대요. 그럼 첫 번째 생각. 우리 이 절편 ft를 분명히 쉽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생각은 든다. 그치? 그럼 빨리 해보자. 접점좌표 t, t 제곱으로 설정됐으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에서 t 넣어서 몇 t가 될 거고. 그렇죠. 2t가 되겠죠. 그럼 직선 L의 방정식이 y는 2t에 x-t 플러스 t제곱 여기까지는 쉽게 만들잖아. 그치? 그럼 얘 x절편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요 점의 x좌표가 지금 ft가 된다는 얘기니까 자, y가 0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으러 가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0은 2t에 그냥 x자리에 ft 넣으면서 ft-t 플러스 t제곱 이식을 정리를 하면 될 거고 자, 넘어가면서 2t도 나눕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t 제곱이 2t의 ft 마이너스 t가 됐다. 여기까지 가능하죠? 자, 2t 나누게 되면 t 약분되면서 남는 건 마이너스 2분의 t가 ft 마이너스 t 된다는 생각이에요. 결국 ft는 간단하게 몇 분의 t가 된다? 2분의 t가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극한의 형태의 식이 뭐가 되냐면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그대로 지금 t 곱하기 ft분의 gt의 극한을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ft가 지금 2분의 t이기 때문에 분모는 t에 대한 몇 차 무한대입니까? 2차 무한대죠. 맞아요? 그럼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gt도 반드시 t에 대한 몇 차식으로 나타나야 된다? 2차식으로 나타나고 나는 그의 최고차의 개수에 관심이 있다 이 생각이다. 그렇죠? 그럼 gt는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이 p라는 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한 선 무슨 선이라고 불렀지? 법선 그치? 접선의 수직한 접점을 지나는 법선 이 법선의 y절편을 gt라고 부르겠대요. 그럼 여기가 0, gt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접점에서 수직한 법선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쵸? 이 기울기는 수직 조건을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2t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몇 t분의? 2t분의 1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직선의 방정식도 빨리 작성할 수 있겠네. y는 마이너스 2t분의 1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이렇게까지 가능한가요? 이 y절편을 찾는 거니까 그대로 x에다가 0을 넣으면서 y자리에 gt를 넣어서 계산을 합시다. 그럼 gt는 0 넣으면서 마t 분배될 거니까 tt 없어지면서 2분의 1 더하기 t제곱이 되겠네. 끝!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분자에는 t제곱 플러스 2분의 1 들어가고 분모에는 2분의 1 t제곱 들어간 형태의 자 t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니까 몇 분의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분의 1이다. 답은 얼마? 2. 이렇게 정해지니까 사실 얘는 풀만했다. 그쵸? 이런 거 어때요? 그래서 13번에서 여러분들 멘탈을 망가뜨려 놓고 어려운 척하는 그냥 계산 문제를 몇 개 연달아서 내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인생 샷이야.
자, 앞쪽에는 단어 내용 풀 때 쌤이 그래프 개형하면 좀 유리하다 그랬다. 그쵸? 이런 것들이 여기서 어쨌든 대표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 지금 몇 차 함수고요? 3차 함수고 1,-3이랑 또 다른 점 A, B에서 그 접선이 뭐가 돼요? 평행하대요. 당연한 얘기지 않을까? 3차 함수는 접선 교회 같은 곳이 몇 군데 생기니까? 2군데 생기니까. 그러면 자 하나는 접점이 주어져 있고 다른 하나는 접점이 안 주어져 있으니 먼저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길이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자 그럼 요 접점의 좌표가 하나 A가 1,마삼으로 주어졌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먼저 이 접선의 방정식부터 찾아봐야겠네. 그럼 얘의 기울기는 무슨 프라임 1이 될 거고? F 프라임 1이 될 거고 자 미분합시다. 자 미분하면 Y 프라임 F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자 1 집어넣으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 나와요. 됐나요? 그럼 얘는 길이가 마이너스 1인 7인 마이너스 7인 접선이고 그럼 여기 지금 접점 x 좌표를 얘는 A라고 뒀는데 B는 다시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치? 그럼 A에서의 접선 교육이 얼마 되도록 하는 거? 마이너스 7 되도록 하는 거 찾으면 되는 거다 그치? 자 그러면 F 프라임 A가 먼저 마이너스 7 된다는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그대로 여기 있는 도함수 들고 와서 3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가 맞춰야 얘를 풀어봅시다. 넘어가면서 3 나누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자 4a 플러스 3이 0이 되는 거니까 자 a 값은 1과 3이 나오고 1은 당연히 나오죠. 여기 a 값이니까. 자 정비에서 그럼 여기 x 좌표는 뭐가 되는 거다? 3이 되는 거다. 됐니?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 거리를 찾아야 되지. 그럼 얘는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아서 점과 누구 사이 거리 계산하면 되니까 직선 사이 거리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빨리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 기울기 있고 점 있으니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몇 x에 7x에 자 1 넣었을 때 3 돼야 돼요. 그럼 여기 뒤에 상수항은 플러스 4가 되는 거겠다. 그치? 그럼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선 위에 한 점 사이 거리 구하는데 굳이 직방을 구할 필요가 있나 싶어. 왜냐면 여기 점의 좌표가 하나 나왔잖아. 몇 콤마 몇일까요? x 좌표가 얼마? 3. 그럼 y 좌표는 여기에 3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27 마이너스 69 54에 플러스 6 되는 거라서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27에 6 더하면 마이너스 21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뭐만 찾으시면 되죠? 거리만 찾으면 되죠. 해서 3, 마이너스 21과 주어진 접선 사이의 거리가 답이 될 겁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계산은 안 해도 되겠다. 그치? 그러면 사실 13번만 안 봤으면 14번과 15번은 풀 수 있지 않았나? 그치? 16번까지도. 자, 여기까지 필요한 거 잘 체크해서 정리하시고 15번 정리하는 동안 다음 문제 적을게요. 자, 17번도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 있는 극한에서 미정계수 정하는 거 많이 하긴 했다, 그쵸? 근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던 거랑은 그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산수가 들어가는 것 같아. 극한은 항상 꼴부터 봐야 되는데 분모에 0으로 가는 흰자가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분자가 0으로 가는지 확인부터 해봐야 되겠네. 자,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루트 3이니까 2 되고요. 0 집어넣으면 이 마이너스 2에 의해서 또다시 빠지게 되는 거니까 얘는 0으로 간다 안 간다? 간다. 그치. 근데 얘가 0으로 가는 두 개의 인수를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무슨 화 해야 될까? 유리화 해야 되겠다. 그쵸?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식은 한 묶음 덩어리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서 bx 플러스 2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겠니? 자 그럼 편례꼴 그대로 곱합시다. 편례꼴 곱하게 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에는 그대로 x제곱에 자 루트에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에 플러스에 그대로 bx 플러스
이런 식이 남게 될 거고 그럼 사실 얘들아 이걸 우리가 계속 적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야. 극한에서는 어쨌든 간에 0으로 가는 대상만 잘 없애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건 x에 0 집어넣으면 얘는 어디로 가고? 2로 가고 얘도 0 넣으면 어디로 가니까? 2. 그럼 얘는 결국에는 뭐 더하기 뭐로 가게 될까? 2 더하기 2로 가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몇 분의 몇 곱한다는 생각으로? 4분의 1 곱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빼서 계산해도 되는 거지. 일일이 다 적고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다 그렇죠. 그럼 4분의 1 뺄게요. 지우고 가능해? 그럼 분모에 이제 누구 제곱만? x제곱만 남아있고 분자에는 얘 제곱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야. 자, 제곱에서 제곱 뺀다 치면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에서 빼는 거죠. 얘 전체 제곱을. 그럼 요거 전체 제곱하면 b제곱 x제곱 플러스 4b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데 얘의 극한값이 지금 8분의 3대 1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럼 4분의 1, 4분의 1 양면에서 약분하게 되면 얘는 몇 분의 몇이 될 거고? 그렇죠.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2분의 3 되도록 하는 값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분모에 0으로 가는 인자가 몇 개 있으니까? 2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봐봐. 사각하는 어차피 상수함이 없었죠. 그럼 여기서 2차항 오게 되면 a-b 제곱에 x 제곱 남고 남는 1차항이 되고 플러스 2-4bx가 남는데 여기까지 알아보겠니? 근데 여기서 1차항이 남아있어도 될까? 얘가 지금 x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분자로 누구 제곱으로 묶여야 돼요? x제곱으로 묶여야 돼. 그럼 이런 1차항은 존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얘가 없어야 분명히 2분의 3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생각. 여기까지 알아보겠니?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해줘. x 하나 약분했다고 쳐봅시다. x 하나 약분하게 되면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럼 여기에 x분의 a-b 제곱에 x 더하기 2-4b 여기까지 우리가 작성을 할 거야 분명히. 그럼 여기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0으로 가니까 또 어차피 분자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럼 여기 0 넣었을 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 말이니까 여기 1차항이 있으면 안 된다고 x제곱을 묶여야 돼서. 이해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2분의 3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2-4b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b는 몇 분의 몇이나? 그렇죠. 2분의 1로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b 값이 2분의 1로 정해지고 나서 이제 이 극한의 값을 처리해야겠다. 그쵸? 그럼 볼까요? 얘는 빵이 됐어 결국에는. 그럼 여기서 또다시 x 약분하면서 남는 극한의 값은 뭐 빼기 b제곱이 될 건데 a 빼기 b제곱이 될 건데 이 값이 몇 분의 몇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2분의 3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보니? 그럼 얘가 2분의 3으로 수렴하는데 b는 2분의 1로 정해졌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넘어가면서 더해질 거니 a는 2분의 3에서 4분의 1을 더한 값이다. 그럼 4분의 7 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A를 정할 수 있어요. 컷! 자, 이해하기 힘든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 정리를 해줄게요. 할만해? 이렇게 보니까 식 복잡하다고 다 적고 있지 마. 응? 얘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얘가 분모가 0으로 한 게 몇 개였으니까 2개였으니까 그럼 여기서 분명히 x제곱만 약분이 돼야 돼. 그래서 x 하나만 약분한 걸 보여줘봤어. x 하나 약분 가능하죠 지금. 그럼 약분하고 나면 또다시 아직 분모에 0으로 간 분자가 하나 남아있네. 그럼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식에서 x가 0 들어갔을 때 얘는 없어질 거고. 그럼 얘가 받는 뜻이 얼마가 돼야 된다 그 값이? 0 돼야 되니까 b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b가 2분의 1이 들어가면 1창이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아. 그러니까 얘가 없어야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0으로 간 인자가 2개이기 때문에 분자에도 0으로 간 인자가 2개가 되려면 x제곱으로 묶여야 되는 식이라서 1창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꼭 뭐 얘를 외워서 하는 건 아니고 직접 이렇게 하나씩 약분해서 봐도 정답은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것들 잘 알아보시고요. 자. 얘도 구간이 지금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혼란스러워했겠지만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확인부터 해볼까요? 문제 조건부터. 지금 잘 보면 fx가 얼마를 기준으로 함수가 나뉘고 0 기준으로 나뉘고 0일 때 그냥 함수가 어떤 a라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주실 뿐입니다. 어쨌든 fx라는 함수는 0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같은 형태의 함수, 다른 형태의 함수, 다른 형태의 함수고, 그런데 그러한 함수의 fx랑 fx에다가 b를 더했다는 거, 무슨 축평 이동을 해서? y축평 이동을 해서 이 곱한 함수가 어쨌든 실수 전체에서 뭐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연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곱의 함수에 대한 연속성은 많이 따져왔었다. 그쵸?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둘 다 무슨 속 곱하기 무슨 속이어도 되고, 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어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수가 있고요. 그치? 그럼 이 fx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건데, fx의 연속성을 먼저 조사해보면 지금 fx는 0 왼쪽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3이 드러나니까 0 집어넣으면 좌극하는 무슨 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으면서 원래 축의 방정식 x는 0에 있는 이 그래프 중에 왼쪽만 그려지는 거고, 그럼 다시 x가 0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1차함수가 들어가는데 얘는 0 집어넣으면 우극한은 어디로 가게 돼요? 4로 가게 되니까 뭐야? 얘는 필연적으로 0에서 무슨 연속일 수밖에 없어? 불연속일 수밖에 없는 그래프지. 근데 fx는 x는 0에서 분명히 불연속인 그래프입니다. 그럼 여기는 fx 더하기 b 또한 어차피 b만큼 y축 방향으로 뭐 했을 때? 평이동하니까 불연속인 지점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얘도 x는 0에서 무슨 연속일까? 불연속이죠. 그럼 불연속과 불연속을 곱해서 연속을 만든대. 그럼 이런 거 지금 조사할 때는 직접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조사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드는 생각 그대로, 자, 일반에서 쉽게 생각해 봅시다. 주어진 함수 f가 x는 0에서 불연속이 될 수 있고, 불연속인 게 판정이 됐고, 그럼 여기 두 개의 곱의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때 현재 연속을 만드는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불연속의 후보 지점은 x가 0인 것밖에 없으니 이 곱의 함수는 분명히 x는 0에서만 연속이 되도록 조건을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0에서 연속되게 하려면 0에서의 무슨 극한이랑 우극한이랑 0에서의 좌극한이랑 0에서의 함수값이 모조리 다 어떠면 될까? 같으면 되겠다. 그치? 그대로 가보자. 0에서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는 분명히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우극한 값은 지금 4가 되겠죠. 그럼 얘 fx의 지금 우극한 값은 4입니다. 그럼 fx에다가 b를 더한 거고요. b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얘가 4로 갈 거라서 4 플러스 b로 수렴하겠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한 값이 지금 0에서 우극한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0에서의 좌극한은 fx, 0에서의 좌극한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 fx는 마상으로 갈 거고, 곱하기 fx 플러스 b 또한 얘가 마상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들이 분명히 어떤 값이 되어야 해? 같은 값이 되기 위한 b 값이 일단 하나 존재하긴 하겠다. 그죠? 그러고 나서 0에서의 그럼 함수값을 봅시다. fx는 0에서의 함수값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함수값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a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어딘지는 아직 몰라. 그냥 적당히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가 a인 거니까 0에서의 함수값은 얘는 a 곱하기 a 플러스 5로 정해진다. b로 정해진다. 그럼 이 세 개의 값이 모조리 같을 때만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이거 세 개의 값이 같다고 했을 때 굳이 문자 두 개짜리 연립하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들이 먼저 연립을 하는 거죠. 찌릿찌릿찌릿 곱해서 16 곱하기 16 더하기 4b가, 자 이렇게 곱하면서 분배될 거니까 그대로 9 마이너스 3b가 되면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3b 넘어가게 되면 자 7b가 으악 16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7 되니까 다행히 b는 깔끔하게 무슨 1로 정해진다? 마이너스 1로 정해진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여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이 둘의 극한값도 서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1 넣고 계산하면 자 이 자리에 b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마상 곱하기 마사니까 자 좌극한값은 12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그대로 a 분배함수에는 a제곱 마이너스 a가 될 거라서 자, 넘어가게 되면 2차 방정식 풀어야 하므로 가능한 a 값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4랑 그렇죠. 마이너스 3. 그럼 순서상 개수세라 했으니까 a는 지금 두 가지 가능하고 b는 한 가지 가능하니까 대응되는 것은 4, 마이너스 1과 3, 마이너스 1에서 몇 가지 가능하다? 두 가지 가능하다. 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자, 6페이지까지만 맞추어서도 맞추었어도 점수가 꽤 잘 나오지 않았을까? 하하. 하하, 그죠? 근데 잘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뒷페이지가 좀 더 쉬웠어요. 예? 아닌 것 같아서 잠깐만. 여기도 이 페이지도 13페이지만 조금 그랬고 13번은 좀 그랬고 나머지는 좀 무난하지 않나 싶어요. 네. 자, 19번을 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랑 실수 전체 집합에서 지금 연속인 gx의 함수가 분수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고 자, x가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분수함수로 당연히 x가 1일 때는 그게 어떤 함수가 k를 가집니다. 그러면 먼저 보자마자 실수 전체에서 gx가 연속인데 분수함수가 1에서의 함수가 k가 되어 있으니 얘 1에서의 무슨 값이? 극한값이 여기 누구로 수렴한다는 생각? k로 수렴한다는 생각 적어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럼 여기 x3 마이너스 1을 분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x 마이너스 1분의 xfx 플러스 2에다가 곱하기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은 자 그대로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k로 수렴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해보자. 네가 0으로 가는 인자니까 얘를 잘 처리하는 건 맞는데 이 식은 어차피 몇 분의 몇으로 수렴해요? 3분의 1로 수렴하죠. 그럼 얘는 그냥 3분의 1이라고 적어도 되는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그럼 3분의 1을 그대로 넘기면 몇 k가 된다는 거? 3k. 그래서 우리 이 극한값이 몇 k가 된다를 해석하는 게 3k가 된다고 해석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야. 자, 그럼 순서대로 가보자. 얘가 수렴해야 되니까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간다는까지는 해석을 했을 거야. 그치? 그럼 1 집어넣으면서 1f1 더하기 2가 0이니까 f1 더하기 2가 0이라고 하면 f1은 무슨 2가 된다는 생각까지? 맞아. 마이너스 2 된다는 생각까지는 가져갔어. 그럼 얘의 극한값은 분명히 무슨 개수로 표현될 건데? 미분계수로 표현될 건데 이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무슨 미분을 쓸까? 곱의 미분을 써야겠다. 그치? 조금 귀찮을 것 같으니까 일단 나도 보자. 자, 그 다음에 가주권을 다시 봅시다. 자, 여기까지 해석해놓고 가주권을 보니까 y는 fx 그래프가 원점을 지는데요. 뭐 더 일이고 함수가 하나 더 줬네? f0는 얼마다? 0이다. 자, 그리고 나주권을 보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에 대한 극한값은 2래요. 얘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네. x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한대로 가요. gx는 x가 1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이렇게 분수함수로 표현되는 거지.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는 곳은 얘는 어쨌든 1은 맞아야 돼요. 아닌 상태니까 이 gx 대신에 분수함수식을 넣으라는 얘기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x3승 마이너스 1분의 그대로 xfx 더하기가 gx의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얘의 극한값이 2라고 알려준 거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차수장하라는 얘기겠죠. 자, 분모가 몇 차 무한대라서? 3차 무한대라서. 분자도 반드시 몇 차 무한대? 3차 무한대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fx가 몇 차식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지? 2차식임을 얘기를 해줄 거고 그럼 얘가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최고차항 계수비가 1대 2가 돼야 되니 얘는 몇 x 상승하고 이 x 상승 어쩌고저쩌고 가는 식이 x의 fx에다가 1을 더한 식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3차식의 최고차항 계수가 2인 상태면 거기는 fx의 2차항의 계수에 따라서 얘 3차항의 계수가 정해진 것 아닐까?
그럼 fx는 분명히 지금 2차라고 했고 그럼 그 2차의 개수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을까? 그치 2가 될 수밖에 없는 2x제곱 어쩌고저쩌고 반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컷!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럼 fx 정말 쉽지 않나? 함수값이 몇 개 나왔으니까? 2개가 나와있으니까 정해진 fx를 여기에 집어넣고 극한값을 계산하면 뭐가 튀어나올 거다? 3k가 튀어나올 거다. 됐다. 산수 문제고 잘 체크하시고요. 저요. 앞에서 괜히 시간을 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까? 그래서 무조건 앞에 있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시험지 전체를 훑어보는 연습도 잘 하시고. 네. 산수 혼자 할 수 있겠어? 시간 줄까? 지금 해봐. 이제 멈춰줄 테니까. 계속 듣기만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그거 A랑 B로 들어가요? 그렇죠? 지금 어차피 1차이랑 상수항은 모르는 거니까 미정계수 2개 적어도 함수값 2개 있어서 fx의 식이 결정된다는 말이죠. 자, f0이 0이니까 상수항 적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쩌 상수항 0이면 여기에 플러스 ax 잡아주고 나서 f1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그대로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는 2 플러스 그대로 a가 된다. a는 무슨 사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서 fx의 식이 2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이 식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분명히 분자가 얼마로 가게 될 거고 0으로 가게 우리가 설정을 해놨고 그럼 얘는 무슨 분의 가능한 식이 된다? 인수분해 가능한 식이 된다. 그래서 분자의 식이 지금 어떻게 변하냐면 여기다 x 곱하면서 2x 4승 3승 x 곱하면서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가 되죠. 그치? 당연히 1 집어넣으면 0이 되지. 그럼 얘 인수분해를 열심히 3차식이니까 무슨 제법 쓴다? 조립제법 쓴다. 그래서 1 들어가면서 2, 마이 0 됐나요? 남는 식이 자 x-1 생기고 나서 얘가 남는 식이 이렇게 이차계수가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요렇게 약분하고 나서 그럼 1 집어넣게 되면 극한값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되는데 그 마이너스 2가 몇 k이기 때문에 3k이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했나요? 자 넘어가서 20번으로 가봅시다. 20번 너무 많이 보던 거죠. 많이 보던 건 아닌데 계산이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개념 많이 보던 겁니다. 확인해보죠. 자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었는데 자 이 원에 대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정의하겠다라는 생각인 거.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 1인 직선을 쭉 그어가면서 아이고 우리 직선의 k 값에 따라서 왜 y절편 변하니까 그래서 위치가 변하고 있을 건데 이렇게 그려주면 교점 개수가 안 생기니까 이런 상태에서 fk의 값은 얼마가 된다는 생각? 빵이 된다는 생각이죠. 그럼 k 값이 커지면 여기보다 더 커지면 만남이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다가 딱 뭐하는 순간에 접하는 순간에 fk는 얼마가 된다는 생각? 1 된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교점이 2개 생기는 순간에 fk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접하는 k값을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가 팍팍 바뀌니까 분명히 접할 때가 무슨 연속인 지점이 될 거다? 불연속인 지점의 k값이 될 거다. 일단은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이 직선이랑 원이 접한다는 조건 중심에서 직선까지 보자. 뭐랑 똑같다? 반지름이랑 똑같다. 그치? 그러면 일반형으로 바꾸면 x-y 플러스 k는 0과 0일 때 이 직선과 그대로 1,2라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1 될 때의 k값부터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절대값에 k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고 얘가 지금 1 되는 순간에 분명히 원과 직선이 접할 수 있는 상태다. 그지? 그럼 접할 때 y절편 먼저 찾으면 절대값 k 마이너스 1이 자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k 마이너스 1은 1마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현재 우리 k 값은 1 더하기 루트 2 하나랑 k 값은 1 마이너스 루트 2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왜 두 개가 생기지? 접선이 몇 개가 생길 거면 됐네?
두 개가 생길 거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상황을 좀 만들어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위에 있는 접선이랑 아래에 있는 접선 중에 k 값이 큰 거는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게 k 값이 큰 거다. 그렇죠? 그럼 이 접선이 y는 x 플러스 여기는 k 값 넣으면서 1 플러스 루트 2라는 생각인 거네. 아래쪽에 있는 게 그럼 y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생각이 되는 거네. 그치? 그럼 나의 k 값이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다면 교점이 몇 개가 되겠어요? 0개가 될 거고. 그럼 k 값이 1 플러스 루트 2인 순간에서는 1개. 얘보다 작아지면 교점이 몇 개 될 거니까? 2개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범위를 확인해 보면 여기는 이런 직선이 생길 때는 k가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클 때인 거네. 그럼 이 사이에서 생기려면 1 플러스 루트 2보다 어떠면서요? 작으면서 누구보다는 커야 될까 대신에? 그렇지.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또다시 내려가고 k 값이 감소하면서 내려가다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됐을 때 1개 됐다가 자 그럼 k 값이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더 작게 되면 교점이 몇 개가 되신다? 다시 1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GK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 칩시다. FK 그래프를 K축 기준으로 그린다 치면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뭐 했습니까? 절대값 그래프라 y는 t의 교점 개수에 따르는 불연속점 찾는 걸 얘기를 했었다. 그렇지? 그게 원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야. 이렇게. 자, 그대로 갑시다. 그러면 교점 개수가 변화된 k 값의 기준에 값은 작은 거는 1 마이너스 루트, 큰 거는 뭐? 1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그렇지?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교점이 빵개니까 빵빵빵빵빵빵 가다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순간에 접선이 되면서 교점이 1개가 되는 거니까 그 FK의 함수값은 1로 점프를 했다가 다시 이 둘의 사이에서는 교점 개수가 2개가 되니까 FK의 함수값이 2로 쭉 가다가 다시 1로 툭 떨어졌다가 여기서는 빵빵빵빵빵 이렇게 만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FK가 지금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몇 군데 생기고 2군데 생기고 그 2군데는 당연히 교점 개수가 확 변하는 이 접선에서의 K 값이 관계가 된다는 거. 알았구나? 그럼 하나는 알파고 또 다른 하나는 뭘 두면 된다? 베타로 두면 된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자 일일이 그냥 놓고 계산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 무슨 꼴의 값이니까? 왜? 아니요. 아 일일이 놓고 계산했어? 네. 될 수 있지. 혈맥꼴의 값이니까 두수의 합이랑 곱이 간다는 거. 합은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 곱은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당연히 혈맥꼴의 값은 그것에 대한 합과 곱을 이용해서 계산하자는 얘기가 된다. 그렇지? 자 마무리하면서 제곱하면서 마이너스 1 하면서 플러스 2가 될 거라 정답은 6이 되겠죠. 마무리. 왜? 이거 계산했다고? 네.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뭐 답이 나왔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도 접하는 관계에서 교점 개수가 변하기 때문에 접할 때의 값이 불연속의 k 값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자는 겁니다. 조금만 연습을 하고 가볼까? 자, 만약에 fx의 그래프를 쌤이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fx 그 t라는 방정식의 교점 아니 저거 뭐야 이 두 안에 있는 거를 y는 fx랑 y는 t에 서로 다른 교점 개수를 gt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gt는 t가 3일 때, 5일 때, 8일 때 서로 불연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얘가 주는 정보는 뭘까에 대한 생각. 자, y는 t라는 직선은 분명히 축의 평행한 가로선이다. 그쵸? y는 t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교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럼 거기에서 gt의 함수값을 추적해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빵빵빵빵빵빵 되는 거다. 그치? 그럼 빵빵빵빵 되다가 딱 접할 때 몇으로 바뀌고 함수값이? 1로 바뀌게 될 거고 그럼 또다시 그 위에는 교점이 몇 개 되더라? 2. 그럼 2 올라가다가 다시 두 번째 극소에서 접할 때 몇 개가 되면서? 3
3이 될 거고. 그치? 갑자기 3으로 팍 튀었다가 3에서 또 조금만 올라가면 도대체 몇 개로 팍 튀고 4로 팍 튀고 그럼 다시 조금 더 올라가다가 접하면 또다시 5로 3으로 팍 튀고 그 이후에는 계속 쭉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이런 생각이다. 그치? 그러면 이 경계의 수치를 한번 우리가 그냥 접할 때 함수값이 변하는 GT 함수값이 변하는 경계의 수치를 그냥 알파랑 베타랑 뭐라고 생각을 한다 치면 감마라고 한다 치면 우리 GT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생각을 해보자. GT의 함수값을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T 값이 알파보다 어떤 범위에 있을 때 작은 범위에 있을 때 분명히 그 함수값은 얼마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상수함수 쭉 드러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t 값이 알파가 탁 되는 순간 함수값이 얼마로 바뀌게 되는 거고 1로 바뀌게 되는 거고 다시 t 값이 그러면 알파와 어디 사이에 있을 때는 베타 사이에 있을 때는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생각해봐. 지금 현재 우리 GT 그래프의 불연속인 지점은 구간의 경계가 얼마인 순간이 생기는데 알파인 순간이 생기는데 그 알파라는 값을 기준으로 알파 전에는 0,0,0,0,0,0 가다가 자 알파일 때 갑자기 몇으로 점프하고 1로 점프하고 다시 알파가 커지면 몇으로 쭉 가는 거다 2로 쭉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게 t 값이 뭐가 되는 순간까지? 베타가 되는 순간까지 유지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기도 GT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빵빵빵빵빵 되다가 1, 팍, 2 되는 거니까 여기가 무슨 연속 지점에? 불연속 지점에 t 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알아듣겠니? 그럼 또다시 t 값이 변하면서 2 가다가 여기가 팍 몇 개 되니까? 3 되고 또다시 팍 몇으로 튀니까? 4로 튀니까 그대로 여기 있는 이 베타인 곳이 t 값이 무슨 연속인 지점이다? 불연속인 지점. 그럼 또다시 4 가다가 3으로 툭 떨어졌다가 다시 갑자기 2 가는 거니까 여기 감가인 곳이 또다시 무슨 연속 지점이 된다? 불연속 지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 알아보겠니? 몇 차함수 그래프죠? 4차함수 그래프죠. 그래서 4차함수 그래프 나올 때 여러분들 기말 범위에서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법으로 쓰일 겁니다. 그래서 자 GT의 함수 그래프를 그러면 굳이 이렇게 범위 나누지 않아도 그린다 치면 알파까지 가다가 자 알파 베타까지 2 가다가 자 베타가 되는 순간에 뭐로 점프했고 3로 점프했고 그럼 베타보다 커지면서 이제 몇 개로 쭉 가다가 4로 쭉 가다가 4로 유지되는 것은 뭐가 되기 전까지입니까? 감마가 되기 전까지니까 자 감마 되기 전까지는 4로 유지가 되다가 감마가 되는 순간 다시 몇 개로 줄어들죠? 3개로 줄어드니까 여기 함수값 생성된 다음에 감마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몇 개 되니까 2개가 되는 거니까 자 우리 그림도 여전히 알파 베타 감마에서 불연속 지점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했니? 근데 그런 t값이 순서대로 얼마네? 3, 5, 8이래. 그럼 알파가 얼마란 얘기고 3이란 거, 베타가 얼마라고? 감마가 얼마라는 거? 8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 4차 함수에 무슨 값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값들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했니? 되었어. 그래서 나중에 함수식을 결정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잘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잠깐 봐봐. 그럼 원이 이렇게 있고 아까 직선과의 교점개수를 얘기한다, 그치? 네.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가다가 0에서는 지금 교점개수 몇 개 쭉 가다가 0, 0, 0, 0, 0, 0 가다가 여기서 접하면서 갑자기 몇 개로 탁 변하니까 1개로 변하니까 그 이후에 다시 몇 개로 변하면서 2개로 변하니까 자 1개, 2개, 0개 되는 이 항미가 되는 경계가 무슨 연속 지점이 된다? 그렇지. 불연속의 K값을 만들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보통 접할 때 무슨 지점이 생겨요? 불연속 지점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다시 2 가다가 다시 또 접할 때 몇 개로 팍 바뀌니까? 1개로 팍 바뀌니까 여기가 두 번째 불연속의 K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열심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 불연속인 K값은 원과 직선이 무엇할 때 상황이라서
접할 대상이라서 접선의 지금 y좌표는 상수값 k값 더한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그런 거 연습을 해놓으셔야 되고, 자, 그럼 21번으로 갑시다. 얼굴 시간 많이 되면 21을 얼른 22까지 하자. 응? 천천히 뭘 천천히 해, 빨리 하고. 유형정리 2로 받아다 다음 시간에 유형정리 1, 2 한 번에 풀게 돼. 오늘은 학생도 공부해야 돼. 뭘 천천히 해, 시간이 가고. 하고 있네. 이름이 어려워. 어? 30번 받고 그치? 근데 학교 시험에 쉬운 문제만 나오진 않아. 서구나 공부 시험도 쉽지만 않습니다. 자, 봅시다. y는 루트 x랑 무리함수를 주고 나서 x는 t라는 직선을 놓겠대요. 0보다 큰 곳에. 그렇게 지금 이 무리함수와 x는 t의 교점을 p라고 잡은 다음에 우리한테 자 여기 이 직선은 x축과의 교점, 즉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줬습니다. 수직관계가 되고 그리고 이 원점호랑 p를 연결한 삼각형에 내접하는 뭘 그렸냐면 원을 그렸어요. 자, 근데 이 내접한 원의 중심 좌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ft, gt라고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건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ft분의 gt의 극한값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목적은 ft랑 gt를 문자 누구로 표현하겠다? t로 표현하겠다. 그럼 우리는 지금 내접하는 원이 생겼다. 그 내접하는 원의 바탕에 있는 삼각형은 무슨 각삼각형입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얘 xy 좌표를 나한테 어떻게 표현할 건데 라는 생각이지. 일단 드는 생각은 무슨 원의 반지름부터 찾아야겠습니까? 내접원의 반지름 우리가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빨리빨리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이 내접원의 반지름 어떻게 찾을 건데 하고 보니까 현재의 직각삼각형의 밑변 길이는 x좌표가 t이기 때문에 뭐로 표현될 거고 t로 표현될 거고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p의 y좌표로 표현될 거니까 우리가 t, 무리함수 위에 정해서 루트 t다. 그렇죠? 그럼 세로 길이는 무슨 t가 된다? 루트 t가 된다는 생각이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빗변 길이는 p 타운라서 정했으면 어쨌든 t로 표현 가능하다. 그치? 그럼 이 빗변 길이가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t제곱 플러스 t 된다는 것까지 1절. 그럼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원래는 GT라고 둬야 되는데 왜? 얘 Y좌표는 무슨 T니까? GT니까 맨날 GT라고 적기가 귀찮으니까 얘를 그냥 반지를 뭐라고 두고 R이라 두고 나중에 이 R이라는 값을 누구로 표현하겠다? GT라고 표현하겠다 생각만 하고 R 값을 T로 표현하는데 목적을 가져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R 값을 구하는 데서 쓰이는 개념은 첫 번째 접선 길이가 전부 다 어떻다? 같다를 쓰면 정리할 수 있겠다. 그치? 간단하게 여기가 R이면 여기도 뭐가 되고 R이고 여기는 그럼 루트 T 마이너스 R 여기도 루트 T 마이너스 R 여기는 T 마이너스 R 여기도 T 마이너스 R 두 개 더해서 너 된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다. 그치? 아니면 내접원의 반지름 드러나고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있으니까 삼각형에 뭐 써도 될까요? 넓이 조건 써도 되겠다. 그치? 그럼 2분의 1 아래 내접원의 반지름에 삼각형의 둘레 세경 길이 다 더한다. 즉 T 플러스 적어줘야 돼. 내접원의 반지름 R이고 여기 각변의 길이 ABC면 그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몇 분의 몇에? 2분의 1 안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된다. 그치? 그리고 여기서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알아보나요? 네. 자, 그럼 그거 통해서 넓이 조건 이용해서 계산하러 갑시다. 2분의 1 아래. 자, 삼각형의 세변의 둘레의 길이 합은 T 플러스 루트 T 플러스 루트에 t제곱 플러스 t. 자, 그럼 이 값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자,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t고 높이가 루트 t이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루트 t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그치? 자, 2분의 1, 2분의 1 날라가고 풀어보니까 여기 t 루트 t네. 여기도 루트 t가 너무 많지 않아? 얘는 루트 t 몇 개고? 2개고 루트 t 하나고 얘도 루트 t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 있다. 그치? 한마디로 이 식은 루트에 t 곱하기 t 플러스 1이니까 루트 t 약분 가능 불가능?
가는. 왜 약분하려고 하냐면 t가 어디로 가고 있지? 0으로 가고 있어. 0으로 가는 문제는 최대한 약분을 하는 게 좋겠다.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합시다. 좀 루트 t를 모조리 날린다 치면 루트 t 날리고 t 날라가면서 얘는 루트 t가 될 거고. 자, 다시 여기 루트 t 날리면 플러스 1 남을 거고. 여기 루트 t 날리면 플러스 루트에 t 플러스 1 남는다. 이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가능해요. 자, 그럼 이 값이 다가 r에 곱한 값이 뭐가 된 거냐면 t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지금 r이란 값은 t에 대해서 정리된 식이 루트에 t 플러스 1 더하기 루트에 t 플러스 1분의 t 이렇게 들어가. 이게 무슨 t가 되냐면 gt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자, 분자 정했다. 그치. 자, 그럼 분모 어떻게 정하는 건지 알지? 이 점의 x좌표를 찾아야 돼. 근데 내가 지금 r을 아는 상태로 x좌표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좌표잖아. 그럼 x좌표는 전체 t라는 뒤에서 누구를 빼면 됩니까? r 빼면 되니까 얘는 t-r이 돼요. 그래서 얘를 ft라고 쓸 수가 있어. 컷! 그럼 얘는 t가 0 플러스로 갈 때. 분모의 t-r분의 분자의 r 값에 대한 극한 구하자는 얘기였고, 이제 r 대신 얘를 다 모조리 집어넣겠다는 생각. 넣는다. 요 식은 그러면 리미트 t 0 플러스로 갈 때, 자, 분자에 남는 식, 분모에 남는 식은 t 마이너스 1 r이니까 루트에 t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t 플러스 1 분의 t. 그리고 나서 다시 분자에는 또다시 r이 남아있으니까 요 r 값 한 번 더 표현해주면 루트에 t 플러스 1 플러스 루트에 t 플러스 1분의 t 이렇게 번분수가 됐네? 근데 모든 분자랑 분모의 식에 공통인수 누가 보이죠? t가 보이네. 다 뭐가 나니까? 약분 가능하겠죠. 얘는 1 될 거고 얘도 뭐 될 거고 1 될 거고 얘도 뭐 될 거니까 1 될 거니까 이제 분모에 있는 식에 대한 번분수 계산만 하면 돼. 그럼 이 똑같은 분모를 분자 분모에 곱하면 되지 않겠어? 는 무슨 그냥 적는다. 자, 여기 필요한지 없는지 한번 보고 갑시다. 1 마이너스에 어쨌든 내가 변형을 해보려고 이렇게 적었어요. 분자에도 이렇게 적었어요. 극한은 식을 변형하기 전에 꼴부터 봐야 된다. 그렇지. 그럼 t에 그냥 여기 0 넣는다 치면 0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 얘는 루트 1이 될 거니까 뭐 더하기 뭐가 돼요? 1 더하기 1이네? 이게 뭐 0으로 가거나 어디로 가는 복잡한 구조의 극한이 아니지. 그럼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갈 거니까 여기는 분수 몇 분의 몇으로 갈 거라서 그렇지. 2분의 1로 가겠지. 1 더하기 1분의 1에서 그럼 분자는 몇 분의 몇으로 갈 거니까 2분의 1로 갈 거니까 자, 더 이상의 식투력 없이 복잡한 척하지만 극한값을 계산하면 1 빼기 2분의 1분의 자, 2분의 1에서 자, 정답은 1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내저반은 원의 중심좌표 찾는 거기 때문에 내저반의 반지를 찾는 게 기본 내용이었고 그걸 통해서 내저반의 반지를 찾는 구조에서 식이 복잡한 듯 하지만 결국에는 계산은 간단히 된다라는 것까지 잘 정리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 마지막 22번 준비하러 갑시다. 22번은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풀더라도 알아야 돼. 알았는데요? 알아야지. 왜요? 수능 안 칠 거면 몰라도 돼. 수학으로 수능 안 치는 거지? 네.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다른 과목으로 최저 맞출 수 있으면 맞춰야지. 자, fx에 이렇게 두 가지의 함수로 구간 나누어서 정해졌고 일단 보는 생각. 구간마다 정해진 함수식이 결정되어 있네. 그럼 나는 fx 그래프 그릴 수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있다는 생각. 결정된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기분 좋은데 gt라는 이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리미트 x가 t로 가는 것도 아니고 t 마이너스로 갈 때래요. 그리고 나서 x 마이너스 t분의 fx 제곱 마이너스 ft
제곱 이렇게 나는데 뭐분의 뭐꼴의 극한식이다 0으로 가고 분자도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의 극한식이다. 그치? 그럼 이 안에 분명히 무슨 계수의 형태가 숨어 있을까? 미분계수의 형태의 식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얘가 그냥 t로 가는 게 아니라 t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그럼 t보다 조금 어떤 값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작은 값에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x가 t 마이너스로 갈 때 자 여기 fx 제곱 마이너스 ft의 제곱 인수분해 될 거니까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미분계수로 나타나는 식은 fx 마이너스 ft 여기까지 끊길 거고 그러면 0으로 가지 않는 인자는 fx 더하기 ft 이렇게 분리해서 적어주면 되는 거겠네. 맞아요. 그럼 얘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건 t에서의 미분계수가 아니죠. t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t 마이너스 쌤이 자 미분계수라는 것은 자 t, ft 정해진 점과 x, fx 자 움직이는 분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x가 t-로 간다는 것은 야 여기에 지금 x좌표가 t인 점이 이렇게 t, ft가 있는 상태고 a라고 둡시다. 고정된 점이고 그럼 x가 t-로 간다는 말은 현재 x, fx는 여기는 a라는 점보다 오른쪽에서 간다, 왼쪽에서 간다. 아니 오른쪽에서 간다, 왼쪽에서 간다. 왼쪽에서 가고 있다는 의미인 거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얘보다 조금 작은 위치에 지금 x좌표가 x인 점수인 x, fx라는 이 동점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알아보나요? 그럼 얘가 왼쪽에서 점점 다가가면서의 자 지금 직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표현하게 되면 자 우미분계수를 나타냅니까? 좌미분계수를 나타냅니까? 그치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으니까 좌미분계수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극한이 그냥 t로 갈 때는 미분계수고 t-로 가는 게 무슨 계수의 표현이었다? 좌미분계수의 표현이었습니다. 알아봅니까? 그럼 얘는 gt라는 함수값을 어떻게 생성하자는 얘기냐면 t라는 지점에서의 좌미분계수와 그 다음에 얘는 x에다가 t를 집어넣게 되면 ft 더하기 ft 되니까 몇 ft가 되면서 2ft가 되면서 t에서의 함수값을 곱한 다음에 몇 배까지 알아? 2배까지 한 형태의 식을 gt라는 함수값을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gt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gt는 지금 여기 원래 얘를 f'의 t-로 표현하는 게 엄밀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적읍시다. 그럼 얘는 t에서의 좌미계랑 그대로 2배의 함수값을 곱해서 gt라는 함수를 생성하겠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해석이 됩니까? 근데 이러한 함수 gt에 대해서 받침 구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에 대해 자 gt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정수 t의 합을 구하래요. 자 조금 불편했는데 좀 다행인 지점은 정수 t입니다. 쌤이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래 gt는 어쨌든 f라는 함수의 좌미계랑 t의 좌미계랑 그 다음에 함수값의 2배를 계산하게 돼. 예를 들어서 그럼 나의 fx가 이렇게 그려진 함수였다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나한테 g1을 구하라고 하면 g1은 t값이 얼마일 때의 상황입니까? 1일 때의 상황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f'의 1-에다 2 곱하기 f1 이렇게 계산을 하자니 우리가 될 거고 그럼 f1이라는 것은 이 함수의 x좌표가 1인 곳에서의 함수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지금 1, 어디가 되니까?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f1의 함수값은 2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그럼 f'의 1-은 뭘 얘기하냐면 이 함수의 1에서의 무슨 미분계수를 찾으라? 좌미분계수를 계산을 하라 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이 fx는 어차피 1에서 무슨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좌미계랑 그냥 f'이랑 어떨까? 똑같겠죠. 근데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된다는 생각이라서 이렇게 g의 함수값을 계산하겠다 라는 얘기를 의미의 식인 거야. 그런데 얘는 수단이 어떻게 되어 있잖아? 나뉘어져 있잖아. 그럼 좌미계랑 우미계가 다른 곳이 분명히 생기겠다. 그치?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정수기를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먼저일까? f의 그래프를 그려야 g의 함수가 관찰 가능하겠죠.
됐나요? 자, 딱 그려볼게요. 구간의 경계는 0과 3입니다. 그럼 0이랑 3 기준으로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쭉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 직선은 0과 3의 바깥쪽에서 생기니까 여기랑 여기만 이렇게 그려질 거. 되었니? 그때 이 함수식은 지금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여기서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입니다. 자, 0일 때 함수값은 그럼 4가 되고요. 3에서의 함수값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는 몇 차 함수를 그릴 거냐면 2차 함수를 그릴 거예요. 2차 함수 그릴 건데 잘 보니까 0 집어넣으면 4 똑같네? 그럼 0에서 무슨 속이 된다? 연속이 된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3도 집어넣었어. 3 집어넣으면 얘도 3, 9 마이너스 15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경계에서 끊어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연속인 그래프예요. 그럼 얘가 이제 R을 볼록하면서 자, 대칭축이 몇 분의 몇에 있기 때문에 2분의 5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대칭축 생기면서 2분의 5에서 최소 가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탁 그려지는 그래프가 fx 그래프예요. 됐니?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이 구간 내에 있는 정수 t 중에서 t에 대해서 gt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시키는 정수t를 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gt는 지금 f에 프라임의 t가 t에서의 좌우 이동해주다. 자, 이는 앞으로 빼고요. 함수값의 곱이 되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하는 정수 t를 찾는 거예요. 근데 현재 t로 가능한 값이 문제에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가 되냐면 그렇죠. 4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실수 전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무슨 수만 다 집어넣으면 될까? 정수만 넣으면 돼. 무슨 2부터 넣는다? 마이너스 2부터 넣는다. t가 마이너스 2일 때 봅시다. t가 마이너스이면 0보다 훨씬 왼쪽에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인 지점에서의 좌미계랑 그냥 미분계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똑같이 미분계수지. 그 미분계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무슨 2가 될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해했나요? 그럼 얘는 무슨 2가 된다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된다. 어쨌든 음수죠. 그러면 t에서의 함수값은 지금 여기가 동계가 4인 곳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곳이니까 x축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그럼 2에서의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되었니? 그래서 음수 곱하기 양수에다가 다시 2를 곱하니까 얘의 결과는 무슨 수가 될까? 음수가 될 거니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t값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t값을 마이너스 2부터 이제 플러스 얼마까지? 4까지 쭉 하면서 되는 거 다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같이 빨리 눌러봅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될까요? 여기잖아. 되겠니? 안 되지. 같은 위치죠. 자, 미분계수는 음수, 함수값은 양수. 곱하면 무슨 수? 음수. 탈락. 자, 0일 때 봅시다. 0 이런 데가 중요하겠네. 그치? 구간의 관계니까. 자, 0에서의 무슨 미분계수를 봐야 돼? 좌미계를 봐야 돼. 좌미계는 양수, 음수? 함수. 그치? 좌미분계수, 음수.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도 그대로 얼마니까? 4니까 얘도 또다시 플러스 곱해주면서 얘는 무슨 수? 음수. 1은 영향 없다. 그치? 두 판정에. 그럼 얘도 탈락. 자, 그럼 t에다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제 1 집어넣어. 1에서의 함수값이 중요한데. 다행히 2차 함수의 절편이 다 얼마였어? 2였어요. 여기 1일 때 1에서의 좌미분계수는 부호가 어쨌든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 근데 함수값이 얼마였다? 0이니까 얘가 0이에요. 0인데도 되잖아. 그래서 t가 얼마인 게 들어가야 이제 1인 게 들어가야 찾은 겁니다. 자, t가 1일 때도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보면 몇 분의 몇이었어요? 2분의 5였습니다. 그럼 2는 왼쪽에 있겠지. 그치? 2에서의 그럼 접선 비율기는 양수, 음수. 그럼 얘는 마이너스 곱하기. 함수값은 양수, 음수. 그럼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얘는 뭐가 돼? 양수가 돼서 양수되는 거 된다 해서 2도 포함된다? 2도 포함된다. 그럼 3으로 가봅시다. t가 3일 때는 3에서의 우미계는 음수지만 무슨 미계는? 좌미계는 양수입니다. 그럼 좌미계는 양수고요. 함수값이 무슨 수가 되는데? 음수예요. 아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탈락인 거죠. 음수가. 되었니? 자, 그럼 t가 이제 마지막 얼마인 거 하면 돼요? 이거 안 넣었잖아. 4인 거. 4일 때는 좌미계도 음수. 함수값도 음수.
그럼 양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되는 거고. 그래서 되는 거는 뭐뭐밖에 없으니까. 0, 1, 2, 4. 그래서 이거의 합을 구하는 것도 답인 거니까 7이 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극한을 보고 아 이게 좌명대수구나. 관찰들이 가능하구나. 이게 뭐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이런 문제도 있다. 라는 거 모의고사에. 이걸 다 만나야겠어요. 응? 이거 다 만나야겠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이 정도는